그럼 프로이트 선생이 정신분석, 이걸 하고,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까 말하는 이 욕망과 양심의 갈등이 생길 때 그렇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속 갈등이 병의 원인이라는 걸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면은, 마음속에, 이 조만간 병이 돼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로이트 일에 이 갈등이, 무슨 갈등이 그래 많은가, 마음속에. 그래서 프로이트가, 그 갈등의 덩어리를, 제일 큰 덩어리를 발견했죠. 그게 뭡니까? 예? 프로이트가 보신 거는 에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에디푸스 콤플렉스. 그래서 프로이트가 볼 때 이 갈등 심리의 핵심은 에디푸스 콤플렉스에 있다 하는 걸 알았어요.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뭐라 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또 남자들은 자기의 남근이 아주 대단히 귀한 줄로 알죠. 그러다가 이 남근을 가지고 오줌도 길게 누고 하다가 어느 날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나쁜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 버리나요? 예? 거세 불안이 옵니다. 거세 불안이 또 갈등 심리의 덩어리입니다. 거세 불안. 영어로는 뭐입니까? castration anxiety. 따라 읽어보시면은 거세 불안, castration anxiety. 그 모든 남자는 내 남근을 잘리지 않을까 그런 불안이 있다고 프로이트가 말했는데, 처음엔 나도 내가 의과대학 다닐 때 프로이트를 번역하면서 무슨 이런 수가 있냐고 나도 비웃으면서 번역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프로이트 말이 귀신처럼 맞아요. 모든 남자 아이들은 난근을 잘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다. 프로이트 귀신처럼 맞아. 그러니까 나는 난근이 있다, 안 잘렸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주장이 됩니까? 외도를 해가지고 여러 여자한테 안 잘린 걸 증명하려고 그러죠. 그런 남자는 외도를 자주 해요. 외도를 자주 하고, 말하자면 차차차 하는 데 있죠. 예? 차차차. 예? 그런 데는 막 자꾸 가고, 그건 나도 난근이 있다, 이걸 과시하려는 무엇이고. 또 그런 사람은 어떤 짓을 합니까? 난근이 잘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짓을 하나요? 예? 뭐라고요? 바바리. 노출증에 걸려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숙대 앞에서도 전에 강의할 때 들었는데, 공연히 그 문 앞에 와가지고 난글을 내었다가 한참 있다가 또 도망가고 있는 애가 있다 하네. 노출증이죠. 노출증. 그래서 그런 게 걸리거나, 안 그러면은 남의 주목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남의 주목을. 어떻게 하면 남의 주목을 받나요? 어떻게 하면 주목을 받나요? 예? 머리 헤어 스타일을 이상하게 하거나, 옷을 또 이상하게 입거나, 이런, 그래서 주목을 받으려 하고, 또 정치인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는 사람도 대부분은 거세 불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났네 하는 사람들. 그건 거세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프로이트는 또 여자의 경우에는 어떻다고 그랬나요? 남근 선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위 페니스 엠비라고 그래요. 페니스 엠비.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난근선망, 난근선망, 페니스 엠비. 그러니까 여자들로서는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이 못나서 뭐 여자냐, 그 꽃이 저기 무엇이냐, 난근을 선망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남자하고 경쟁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남자하고 경쟁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항상 남자하고 무의식 속에는 어떻게 되나요? 무의식 속에 남자하고 경쟁하려 하고 싸우고 이렇게 됩니다. 남자를 갖다 또 거세하려고 그러고, 거세. 자기 남자를. 그래서 이런 게 페니스 엠비. 그러니까 이런 부인을 만난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난근선망이 강한 여자를 만난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자의 로봇가 되거나 그렇게 되죠.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남자 기를 죽이지. 그리고 남자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월급을 타가지고 막 한 푼도 안 쓰고 갖다 줘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가. 아주 참 어떻게 이렇게 이래 합니까? 이 어려운데 절까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에이구 이게 뭐 돈이라고 가져왔냐고. 저쪽 뒷집에 아무개는 이 2배를 가져왔다고. 사사건건 기를 죽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대개 이제 가정법원에 오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남자가 거세 불안에 있는 것도 문제고 여자가 난근선망에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이트가 전체적으로 말씀한 게고 이 갈등의 핵심이 프로이트는 이래 보셨지만은 알프레드 애들러 프로이트의 제자였죠. 무엇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그랬나요? 열등 콤플렉스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열등 콤플렉스. 그래서 열등 콤플렉스에 있는 사람은 실제 남이 봐가지고 열등하지 않는데 자기를 열등하다고 보는 겁니다. 항상 남과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열등하다. 이렇게 스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고민하는 거, 갈등을 가지는 거. 이게 열등 콤플렉스고 또 애들러 자체가 소아마비를 알았기 때문에 약간 다리를 절어요. 애들러가 열등 콤플렉스에 있던 사람인데 이 열등 콤플렉스가 중요하다는 학설을 낸 것이다. 그 다음에 칼 융이라고 있죠. 프로이트의 제자, 스위스의 제자 융은 무엇이 이 갈등의 핵심이냐? 융은 프로이트의 제자지만은 또 공헌을 많이 한 분이에요. 융은 말하기를 인간은 프로이트 선생이 말한 것처럼 개인의 무의식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무의식이 있냐 하면은 또 무엇이 있나요? 그 밑에는 집단의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무의식이 있냐 하면은 집단의 무의식이 있다. 이건 융도 또한 천재입니다. 융은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어쨌든 융은 개인의 무의식이 있고 집단의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쌓여온 무의식이 있고 또 그 밑바탕에는 우리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무의식이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융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민족으로 태어났나요? 예? 한민족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조상 대대로 당군 왕금 이래 내려오는 무의식이 있다 이거지. 그 무의식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싸움을 하면 여기에 갈등이 온다 그래서 여기에 융은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이 싸울 적에 이게 갈등이 온다. 이것도 그럴듯한 말입니다. 임상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한국인인데 하는 짓은 꼭 탈레반 같은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개인 무의식이 집단 내려오는 무의식하고 마찰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알겠죠? 이해하는 사람 손 들어보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네, 다 아시네. 그래서 융은 이것이 병의 원인이라 이러고 여기서 하나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은 사람들은 흑인을 보면은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기분이 나쁘죠? 왜 나쁩니까? 예? 왜 나쁜지 대답 잘 못해요.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당군왕금 혹은 모세 이런 아담과 에바 이런 애들이 돌아다닐 때 그럴 때는 낮에는 차라리 괜찮은데 밤만 되면 야수가 나와서 잡아먹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밤을 두려워했어요. 밤을. 우리 조상들은. 밤이라는 것은 색깔이 어떻습니까? 예? 캄캄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흑인을 보면 수천 년 전에 조상이 겪었던 캄캄한 밤에 이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무의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집단 무의식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기왕 나온 김에 카렌 호나이는 또 어떤 것이 갈등이라고 그랬습니까? 카렌 호나이는. 예? 문화적으로, 문화가 자기가 자란 문화와 다를 때 이것이 마찰되어서 갈등이 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죠.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문화가 간다요, 다르나요? 문화가 다르죠? 그러면 일단은 갈등이 오는 겁니다. 미국 가서 보면 갈등이 다 와. 그러니까 문화가 카렌 호나이도 비엔나에 살다가 뉴욕에 가보니까 영 문화가 다르거든. 그래서 자기가 느낀 것을 여기에 붙인 겁니다. 문화가 다를 때 인간들은 남의 눈치를 보다가 갈등이 생긴다. 이게. 저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러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게 갈등이 돼서 노이로제의 원인이 된다. 뭐 기왕 나온 김에 나도 세계 정신의학회 제안한 갈등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예? 큰 인물 콤플렉스. 큰 인물 콤플렉스. 이 내가 일찍이 세계학회에 주장한 겁니다. 한국인은 큰 인물 콤플렉스가 있다. 큰 인물 콤플렉스는 뭐냐? 마음 속에 자꾸 큰 인물이 되고자 하는 큰 인물이 누가 되라고 했나요? 예? 어머니가 되라고 했어. 너는 큰 인물이 되어서 제발 내 한을 부르라. 태어날 때부터 젖을 먹으면서 큰 인물 되라 이랬어. 그러니까 야는 큰 인물이 될 나이가 아닌데 계속 큰 인물이 되라 하니까 왜 나는 큰 인물이 못 됐나? 그래 큰 인물 콤플렉스가 한국인은 생겼다. 또 하나는 살아남기 콤플렉스. 살아남기 콤플렉스란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6.25를 겪었죠. 6.25 전쟁을 겪지 않았나요? 이어서 겪은 사람 손 들어보죠. 6.25를 겪은 사람. 예, 뭐 몇이 없는데
그러나 6.25를 우리 겪을 때 하루아침에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피난을 가다가 한강에 빠져 죽고 돌연히 또 뭐 총이 날아와서 죽고 집이 불타고 이랬거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 6.25 이후는 특히 한국인들은 피 속에 어쨌든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콤플렉스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살아남기 콤플렉스라고 그랬습니다. 멋이 깨끗하네. 예. 알겠죠? 이건 다른 나라 사람은 없어요. 내가 전 세계 학교에 다니면서 일본 사람도 없고 중국 사람도 없어. 서양 사람 물론 없고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 그게 큰 인물 콤플렉스와 살아남기 콤플렉스다. 프로이트 이래 이러한 콤플렉스가 우리 마음에 쌓이면은 노이로제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콤플렉스가 마음에 있으면 됐지. 이게 왜 병이 되느냐? 이게 왜 병이 되냐? 왜 병이 될까요? 마음속에 있는 콤플렉스가 자리 잡고 있다고 왜 병이 될까요? 이 콤플렉스가 생기면은 첫째로 계속 정신 에너지를 낭비해요. 정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계속 낭비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가만히 있어도 콤플렉스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예? 있는 사람은 계속 정신이 낭비되고 자꾸 딴소리하고 가만히 보면 얼굴이 밝아해가지고 앉아있어. 밝아야 되고 무슨 생각했나 물으면 무슨 생각했다 합니까? 예? 예? 성적인 생각을 하고 앉았고 밝아야 돼가지고 이거는 콤플렉스가 있어 그래. 마음속에 정신 에너지를 계속 낭비합니다.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콤플렉스는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집 속에 도둑놈이 한 마리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도둑놈이 하나 저쪽에 바깥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불안하지. 저놈이 어떻게 할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도둑놈입니다. 콤플렉스는. 알겠죠? 그래서 정신 에너지를 첫째 낭비하고 두 번째는 이 콤플렉스가 있으면 특히 자랄 적에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어릴 때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제대로 못 자라고 항상 빼딱하게 자라나고 성격 장애가 옵니다. 성격 장애. 예를 들면 뭐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어머니가 자 떡이 먹고 싶지 하고 먹어라 이래 내주거든.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예? 고맙게 먹어야 돼. 그러나 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속으로는 먹고 싶어 죽겠는데 아이고 나는 배가 불러요. 또 이런 건 안 먹어봐서 몰라요 하면서 속으로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겉으로는 또 안 하거든. 그러니까 빼딱한 행동을 많이 해. 성격이 왜곡돼가지고. 그래서 자연히 이거는 안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 다음에 콤플렉스에 늘 쌓여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쌓이니까 자라나면서 학교 가면은 공부를 잘하겠나요? 못하겠나요? 예? 예? 못하게 돼요. 늘 발가에 앉아가지고 딴소리만 하니까. 그렇죠? 그 나중에 종 딱 치고 무슨 강의장 하면 글쎄 이렇게 하고 앉았어. 오늘 뭐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난다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강의를 할 때도 그래요. 아주 잔뜩 듣는 사람이 있고 일면 저쪽에 딴 생각. 저쪽에 뭐 태평양 바다가 어찌 됐나. 제비는 날아가나. 말하자면 어릴 때 만난 제비는 또 어디 가 있나. 이 생각을 하니까 부를 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갈등 심리가 있는 사람은 현실 적응을 못합니다. 현실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보면 뒷북만 치고 있고 엉뚱한 소리를 또 하고 현실 적응이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은 치료했는데 공군 중위로 제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 하도 부모한테 맞아서 그래 이제 부모가 시키는 거는 다 반대로 하면 된다 막 이러는 사람이라. 그 나한테 치료를 받으라는데 재미있는 거는 들어올 적에 노크를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예? 노크를 해야 되죠. 이 사람 들어올 때 불쑥 들어와. 막 문을 열고는 후닥 나가서 막 앉아. 그래서 얘기 다 끝나고 나갈 적에 문을 똑똑 두드려요. 나갈 때 노크를 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반대로 하고 앉았어. 안 되는 짓을. 이 사람이 공군 장교할 때, 이 비행기를 이래, 어디 떠라 앉아라. 그런 걸 하는 건 무슨 장교로 하더라? 그 장교를 한번 해라. 했는데, 우리 비행기가 이래 쭉 온답니다. 오면, 이어서 내리라. 이래야 되는데, 자꾸 북으로 가라. 더 가라. 그러니까, 공군 파이로트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한참 북으로 가는데 더 가라 하니까 막 깜짝 놀라죠. 내린대요. 내려와가지고는 이 사람 멱살을 잡고 한대. 이놈이 빨개이 아니냐고. 빨개이가 아니로 이 사람은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뭘 하지 마라 하면 또 한다 하고. 그렇죠? 거꾸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거꾸로. 그런 사람이 있죠? 그건 이런 콤플렉스가 있어. 그런데 현실에 적응이 안 됩니다. 현실에 적응이 안 되면은 잘 사나요? 버드나무 밑에 가서 죽나요? 버드나무 밑에 가서 라면도 못 먹고 죽게 돼.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콤플렉스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콤플렉스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게 콤플렉스다. 예, 그래서 왜 그러면 내가 이 정신분석의 갈등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은 서양이 1945년에 들어와가지고 60년 됐는데 한국에 갈등 심리를 심어준 겁니다. 갈등 심리를 막 쏟아부었어. 한국 상공에다가 갈등 심리에 기름을 막 쏟아부은 게 서양의 문화에 우리 충격으로 온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